네, 안녕하세요. 주다페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브리핑을 드리면서 전일 브리핑 간단하게 해보고 침체라는 문 앞에 있는 미국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 추가 하락이 일어난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떠한 전략 수립을 통해 베어마켓 랠리를 노려볼 수 있을지, 지금같이 약세장에 최적화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TQQQ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오늘날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브리핑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지난밤 뉴욕 증시는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라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의 반등세가 두드러졌죠. 3대 지수는 2%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여러 개의 전 섹터가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세는 지속되었는데요.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5bp가량 상승한 3.27%로 마감하였습니다. 현재는 3.20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2bp 올랐고 달러 인덱스는 0.3% 아주 약간 내렸고요. WTI 유가는 1% 상승한 110달러에서 여전히 100달러 이상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긴 했습니다. 급락했지만 말이죠.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부진했는데요. 5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3.4% 감소한 541만 호를 기록했고 최근 2년 내 최소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시카고 연준이 집계한 전국 경제활동 지수는 0.01을 기록하며 예상치 0.47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반가운 반등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여전히 유가와 시장금리가 높은 점은 경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성장주 유형의 접근은 여전히 시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의 저가 매수세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리고 공급망과 같은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으로 경제 강국인 독일이 불안정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독일이 가장 재정 상태가 좋은데 말이죠. 특히 이탈리아는 다가오는 겨울에 천연가스의 재고 부족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경기 침체라는 낭떠러지 앞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표가 깨지면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뉴욕 페드의 예상보다 깊고 넓은 침체를 경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5bp 아니 거의 100bp 정도의 빠르고 높은 금리 인상 수준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요. 그리고 S&P 500이 포워드 15배인데 EPS 버블을 감안하면 아직 시장은 이 버블에 대한 수치 감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의 수치는 비현실적인 전망이라는 것인데요. 게다가 시장의 공포가 아직은 낮은 상황입니다. 아직 버틸만하다라는 이야기이죠. 주식시장에서는 패닉셀조차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유동성이 버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S&P 인덱스 월봉을 보며 어디까지 내려올지 간단하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파랑 색깔 선 월봉 51선인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지지선을 잡아 보았을 때 2974에서 3235 그 밑으로 내려온다면 249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기준은 S&P 500 인덱스 1봉의 999일선인데요. 여기서 한 번 캔들로 보면 실제 닿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 반등이 나오면서 강세장을 이어갔고 그 다음에 또 강세장을 이어나갔죠. 이때의 하락은 코로나 발 하락이었는데요. 강하게 이탈하며 하락했지만 결국 회복하면서 또 2년 가까운 강세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999일선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구간이 깨져버린다면 여기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되고 장기적인 하락이 일어난다면 2500포인트 근처까지도 열어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려오는 시점에서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될까요? 저는 차라리 베어마켓 랠리를 노려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도 예수금이 어느 정도 조금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 대공황 시절 다우존스 베어마켓 랠리 추이를 보시면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급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죠. 제가 제시드렸던 구간을 메모해 두셨다가 그 구간에서 급락이 나올 경우 공포의 매수에서 반등 랠리에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물론 반등 구간을 모른다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두가 공포를 느낄 만한 구간, 과도한 하락이 나온다면 용기를 내어 한 번쯤 베팅해볼 만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 중간중간 이렇게 큰 반등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수를 잘 관찰해줬다가 충분히 베어마켓 랠리를 노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최적화된 전략, 샤논의 도깨비 효과를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존 포트폴리오 종목들 내에서 비율을 다시 맞추는 전략인데요. 동일한 비율로 투자를 하였다면 전체 포트폴리오를 쭉 같은 금액으로 맞춰 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종목을 일부 매도하고 크게 하락한 종목을 더 싼 가격에 일부 매수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두 번째로 하락한 시장에서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좀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혹은 재작년에 유입되신 분들, 손해보고는 못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IMF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돈을 벌었다는 투자자분들도 초토화된 시장에서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식들을 구성하여 포트폴리오를 새로 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높은 수익을 보고 회복을 하였고요. 이 규칙을 정하여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감정을 배제하고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요. 베어마켓 랠리를 이용하는 전략, 제가 분석드린 나스닥, S&P 포인트를 기억해 두셨다가요. 실제로 그 부근에서 강력한 강제 청산, 개인들의 투매가 일어난다면 공포에 한번 매수하셨다가 올라오는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여 예수금을 챙기시거나 혹은 기존 포트폴리오 종목들 내에서 비율을 다시 맞추시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예수금이 있으시다면 위 전략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두 전략의 공통적인 부분은 손실은 최대한 짧게 끊고 수익도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실현하는 단기 매수매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반등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열드린 전략을 사용하시기에는 최적화된 시장이라고 생각되네요. 매번 통하는 단 하나의 트레이딩 또는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은 변화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매수 후 가격이 떨어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방식은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고 언제나 잘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는 언제 생길지 모를 장기간의 큰 손실을 견뎌야 하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SQQQ 일봉 전략을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본 상품은 나스닥 100 지수의 마이너스 3배를 추정하는 전략이고요. 말 그대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형태로 각 개별 종목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 파동이라면 다음 목표가는 97.7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56.8달러 단기 지지선이고요. 64.7달러를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그 다음 지지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란 색깔 외부 추세선 보이시죠? 이 구간 역시 돌파하는 것이 해당 상품을 매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척도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 5일선 밑에 있을 때 21선 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을 때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는 건 괜찮은데 너무 멀어졌을 때 매수하는 것은 비추드립니다. 보통 매수하실 때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돌파하고 눌릴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이미 이쯤 와서 매수하시는 거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캔들이 너무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동평균선 쪽으로 당겨 오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수를 할 때에는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권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상품을 매수하신다면 50달러 중반대 혹은 60달러 초반대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등락폭이 조금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싶다, 내가 이 상품의 매수 매도를 통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한 주 혹은 2주에서 3주 정도 매수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권유드립니다. 제가 이 상품을 소개해드렸다고 해서 미국 경기 침체 문 앞에 있고 유럽도 다 힘든 상황이고 수는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까 본 상품을 베팅하는 게 이득이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아이디어가 맞고 실제 작동해서 97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번 돈은 요행이고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계좌를 이렇게 내려가게 만드는 독이 되기 때문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매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모든 것은 확률이고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 머스크의 스타링크
내년에 한국 시장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글을 마치며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가 어렵다고 기업인들이 사업을 쉬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죠. 결국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장기적인 시계의 열로 보면 시장은 결국 우상향할 겁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끝나면 억울하게 하락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훈훈한 증시가 또 만들어지겠죠. 강제 청산 과정은 불편하지만 한편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는 심적 고통이 수반되고 투자자로서 주식시장에서 생존해야만 그 과정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을 떠난다면 과거 개인 투자자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주가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튼튼하게 자라며 제 가치를 찾아 화려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부자를 목표로 했다면 지금의 이 시기를 꼭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본 미국 전망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